새벽 한때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경남 일부와 제주도에는 여전히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부는 오후에 차차 개겠지만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네,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새벽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부지방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경남 남해안 일부와 제주도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국제공항과 사천공항에는 새벽 4시 35분부터 뇌전특보가 내려졌지만 결항이나 지연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요 지점의 누적 강수량 현황을 살펴보자면 서울 도봉이 178mm, 진도 수유가 82.5mm, 사천 삼천포가 82mm, 경북 고성이 78.5mm, 목포가 64.8mm, 창원이 59.5mm입니다. 내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올 전망입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에도 20에서 60mm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비가 오는 지역 곳곳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 쓰는 세금이 가장 보람있게 쓰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국민인수위원 280여 명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국민정책 제안 창구 역할을 했던 광화문 1번가에는 18만 건이 넘는 정책 제안이 접수됐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 가운데 99개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습니다. 제안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제안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보고 드리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았던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직접 답을 내놨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로 꼽고 세금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2022년까지는 계속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 명이 줄어들 정도로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 몇 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주 52시간 노동, 연차 휴가 의무 소진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부모가 육아 부담을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정숙 여사도 참석해 지난 100일간 성원해준 국민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향한 애정 어린 쓴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항상 그러죠. 초심을 잃지 말라고요. 초심을 잃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꼭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집단 지성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국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끊임없는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네, 주말 저녁에 진행된 이번 대국민 보고대회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은 국민들의 질문에 자유롭게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귀담아 듣기도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걷기만 걷게 해줄게. 인디밴드의 경쾌한 음악으로 시작한 대국민 보고는 진행자들의 농담 속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경화 장관 참 뵙고 싶었는데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
안경도 그렇고 백발도 그렇고 그 미소 카리스마도 그렇고 네. 문재인 대통령 여동생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100일 국민보고대회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야 수석급 참모들 전원과 강경화 외교, 김부겸 행정안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해 국민인수위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경축사 들으셨을 텐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이번에 대통령이 얘기하신 보훈 내용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 오셨던 것을 네. 이번에 이제 실천에 옮긴 것이고요. 자살 문제부터 해외 관광객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고 특히 문화 분야에선 유물 보존과 불공정한 음악 수익 구조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도종환 문화부 장관은 역사 유물이 발견되면 중요도에 따라 문화재 지정과 주변 지역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며 음원 수익의 배분율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50제곱미터 이상의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호프집 이런 데도 최소한의 저작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밖에 장관과 수석들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 신설, 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 개선 등을 약속하며 국민의 정책 제안을 더욱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대표단을 접견합니다.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과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 등 일본 측에서는 12명이 참석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배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주제로 환담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결산국회를 앞둔 정치권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적폐 예산 대수술을 예고했고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결산 심사가 잇따라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른바 적폐 예산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소수의 이해나 치적을 위한 국토 난개발, 환경 파괴는 재정 고갈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적폐입니다. 특히 창조경제, 새마을 공적개발 원조, 문화융성 사업, 보수단체 지원 등에 대한 치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당도 전 정부의 예산 낭비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적폐 예산 거론 자체가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는 보수야당은 새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않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정당도 과거 정부의 씀씀이를 보겠다는 건 여당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각종 현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등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신경전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국회 운영위에 청와대의 외교안보, 경제 분야 참모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결산국회 본질에서 벗어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